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아파플링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사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해서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채권 쪽은 분위기가 좀 살아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주목하는 3분기 미국 GDP 속보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GDP 수치가 역대급으로 잘 나와버린 거예요. 예상치가 4.3이었는데 이걸 한참 상회하는 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큰일 났다. 미국 경제가 정말 짜증날 정도로 튼튼하네. 이렇게 되면 또 채권은 망하겠구나 싶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채권 시장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그냥 계속 적당히 눈치만 보면서 보합권을 유지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몇 가지 채권에서 오히려 환호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연준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근원 PCE 수치가 2.4까지 떨어진 거예요. 참고로 이 수치가 지난 2분기 때까지만 해도 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줄어버린 걸 보고 야 뭐야, 그럼 이거 물가는 확 잡혀가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완전 호재일 수 있겠는데? 라는 부분이 채권을 안심시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GDP 증가 요인에서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건 개인들의 소비였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몇 가지 소비를 자극할 만한 부분이 더 있었다는 거죠. 일단 3분기라고 하면 6월에서 9월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할리우드에서 이번에 오펜하이머라던가 바비라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흥행을 시킨 영화들을 내놨잖아요. 거기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의 공연도 있었고 해서 소비를 자극할 만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근데 4분기에도 과연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월가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블룸버그에서는 4분기 성장률을 1.1로 제시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0.9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지금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엔 엄청난 경기 둔화를 예상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에 민감한 주식시장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반대로 채권 쪽에서는 그래? 살짝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채권이 바로 GDP 수치에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던 건 무엇이었냐? 바로 새벽 2시에 있을 7년물 국채 입찰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젯밤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번에 있을 7년물 입찰은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다행히도 그 전날 있었던 5년물 입찰과는 달리 이번 7년물 입찰은 시장에서 좋게 잘 소화를 해주며 이때를 기점으로 채권 가격은 크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 쪽은 분위기가 너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요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어떻게든 시장에서 꼬투리를 잡고 안 좋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켜요. 이틀 전에 알파벳 구글이 그렇게 실적 좋게 내고도 순식간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어제는 보면 메타를 살벌하게 하락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메타가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실적을 잘 냈거든요.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한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EPS 같은 경우엔 예상치가 3.64였는데 4.39가 나왔어요. 매출은 23%가 증가하고 이익은 164%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도 어제 보면 4% 가까이 폭락했잖아요. 물론 뭐 폭락의 이유가 없진 않았죠. 메타의 CFO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후로 4분기 초부터 광고 수입이 약화됐다는 언급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로 잘 나온 실적에도 주가 방어가 안 되면 도대체 얼마나 더 잘 나와야 시장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올해 내내 모든 악재를 견뎌내고 계속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던 빅테크 기업들마저도 하나같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나스닥 증시는 크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주식 회피 현상이 벌어지고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서 채권은 오를 수 있었고요. 이 정도가 어제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후에 아마존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이번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장에서는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과연 이들이 나스닥과 반도체 섹터를 살릴 수 있을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